그러면 우리나라의 ADR 이제 그 법령 체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ADR 법령 체계라는 용어도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 용어를 이제 고안해냈는데요. 보시죠. 우리나라 현행 ADR 법령 체계는 크게 보면 갈등관리 관련 법령이라든지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법령으로 두 축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 관련 법령은 갈등관리에 관련된 어떤 그 법령, 제가 이제 이 법은 없다고 그랬죠. 아직 제정이 안 돼서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총리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 규칙,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갈등관리 관련 법령으로 여기에 이제 갈등관리 기본법이라든가 갈등관리법이 생기면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에요. 이제 갈등관리에 관한 이제 각종 개별법들이 있죠. 환경에 관한 갈등관리, 건설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폐기물이라든가 원자력 관련 그런 갈등에 관련된 개별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대체적 분쟁 해결 관련 법령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중재법이 있죠.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주로 하는 중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형 ADR에서는 민사조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 분쟁 해결 개별법으로 이게 이제 개별법이 이제 소위 행정형 ADR에 소비자 분쟁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자거래, 전자문서, 전자거래에 관련된 거, 또 금융분쟁, 건강보험, 각각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관련 개별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대체적 분쟁 해결 각 개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서 이제 ADR 법령 체계는 이 갈등관리 법령과 대체적 분쟁 해결 법령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가 ADR 법령 체계다 이렇게 명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갈등관리 법령 체계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법 법률이 지금 부재된 상태에서 시행령으로만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그런 법률 체계상의 문제, 그 다음에 법률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시행령 이하가 조금 힘을 좀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 다음에 갈등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지원이나 지원 조직 이런 것들이 좀 클리어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서 갈등관리가 힘을 못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시행령으로 지금 갈등관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령이 그러면 좀 제대로 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의 시행령도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법률에서 좀 받쳐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시행령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국회 통제도 좀 덜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2007년도 5월 달에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 뒤로 한 번도 이게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어요. 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물론 타법 개정으로 해서 뭐 어떤 명칭이라든가 그 단어 위주로 이렇게 타법 개정 아시죠? 다른 법이 개정하면서 거기서 용어를 바꾸면 거기 개정된 것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단어 표현을 바꿔준다든가 이제 이런 거죠. 실질적인 이 법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위한 이 법을 위한 개정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완벽해서 그럴까요? 그러라기보다는 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법률이 없는 시행령으로만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되고 있는 이 규정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국가기관에서도 활동하고 아마 이제 행정부라든가 또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근무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이 입법부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고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법률 조문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은 사실상 또 이것도 미국에서는 레지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입법학, 입법론 그래가지고 로스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입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분야예요. 입법론 또는 법제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입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법 조문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하는 것에 최고 우리나라의 전문가 기관은 두 군데가 있으니 그게 한 군데는 법제처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입법부죠. 입법부에 이제 법제실도 있고 각 상임위원회 있는데 양 기관이 법제처의 그 입법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입법부 국회의 법제실이라든가 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관 전문위원들의 입법 수준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가장 양대 기관이 최고로 입법에 있어서는 최고로 발달이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항시 이런 조문들을 가지고서 근무를 하기 때문이죠. 자,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입법부에 근무를 한다고 할 때 이런 규정을 만든다고 하시죠. 또 이제 국회에 근무하는 이런 규정을 행정부에서 이제 규정이 아니고 이제 법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법률을 이제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거를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법률가의 체계, 이 법안 내용에서의 체계, 그다음에 표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섬세하고 예리하게 잘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